이어서 뉴스이들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벌써 지진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사망한 포항 시민이 2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하죠. 근데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죠? 네, 112로 포항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는데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후 현재까지 2만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죽고 나서는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와 법원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촉구를 탄원하는 시민서명부 6만 명 분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 네. 범대본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8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대구고등법원에 직접 탄원서와 서명지를 제출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시민들이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죠? 네,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미사일부는 정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포스코와 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는데요. 당시 포스코는 자사의 참여 분야가 지진 원인인 지하 천공 및 시추 분야와 관련이 없다면서 항소를 했고 음. 정부 법무공단은 말을 아끼는 동시에 소송 수행청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이 2년여 동안 진행 중인 셈인데 참 더디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에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포항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소송인단은 갈수록 지연되는 재판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법원 정보 공개 청구 자료 기준 소송인단 수는 49만 9,881명입니다. 네. 거의 모든 포항 시민인데 더구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해마다 많게는 3,800명의 시민이 숨지고 있어서 재판이 늦어질수록 보상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음. 지진 진앙인 흥해읍 주민 손어영 씨는 1심도 그렇게 끌더니 도대체 언제 결론이 날지 답답하다면서 조그만 진동에도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한데 네. 이런 심정을 누구에게도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음. 한편 지난해 11월 포항 촉발 지진 발생 7주기를 맞아 서명운동에 돌입했던 범대부는 이번 1차 서명부 제출 이후에도 서명운동을 지속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오성은 의장은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이미 정부 조사 연구단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정부가 부정하고 있다라면서 1심의 소송인단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포항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 피고인 정부 측이 지열 발전과 포항 촉발 지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약 1년 동안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2019년 3월 내린 결론, 포항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을 촉발했다. 라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이번 위자료 소송 근거가 됐던 합동조사단 결론을 정부가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음. 특히 산업부가 직접 진행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당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했던 터라 정부 이번 처사에 포항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화가 났는데요. 지진 범대본이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9일 포항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3일로 확정한 가운데 마지막 선고까지 남은 기간 포항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범대본은 지난 8일 열린 최종 변론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피고 측이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의 인과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짓을 항소심에서 하고 있다라며 음. 포항 지진이라는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은 일개 의견에 불과하고 세계의 다른 많은 과학자들이 포항 지진을 지열 발전에 의한 지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네. 정부 조사단이 직접 내린 결론을 정부 측이 다시 부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 부정,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대본은 최종 변론 이후 일주일 내에 제출해야 할 마지막 답변서 작성에 사흘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항의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정부 등의 피고가 주장한 허위 사실과 궤변들을 조목조목 항변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오성은 의장은 마지막 답변서 작성에는 포항 변호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포항 지진 소송이 단순히 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을 꾸짖는 시민운동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진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일례로 지난 2020년 포항 촉발 지진 3주년 국제포럼 자리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네. 포항을 떠나고 싶다고 답변한 시민이 3명 중 음. 2명꼴이었습니다. 음. 이는 지진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데, 네. 당시 지진에 따른 충격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주민도 37.5%나 됐고, 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미리 걱정하는 예기 불안을 느꼈다는 응답도 23.4%를 차지했습니다. 음. 이게 지금 5년 전의 설문조사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8주년을 넘어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까지 포항 트라우마 센터장을 역임했던 양만재 박사는 지진의 아픔은 그리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양전 센터장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0명이 넘는다라면서 음. 이러한 고위험군은 계속 고통을 받으며 약을 복용하는 등 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관련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지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민은 지진 당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뛴다면서 음. 이제 잊혀질 때도 됐는데 지진의 기억이 계속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흥해읍 한 주민은 포항 지진으로 집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아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포항 트라우마 센터가 지난 2023년 11월 발표한 포항 지진 경험자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진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 이런 트라우마 치료에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네, 피고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양만재 전 센터장은 집단 트라우마는 잘못을 한 주체가 이를 시인을 할 때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게 되고 치유가 이루어진다면서 음. 이번 포항 지진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 신속하게 정부 등의 잘못이 밝혀지는 것이 지진 피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의 경복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또 지정이 됐다고요? 네, 포항 호미곶 해안당구와 연암동 화석단지 등 7개 지질 명소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공식 지정 통보는 4월 17일 이뤄지는데 이번 지정은 북한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 지질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자연유산의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 특산품에 공식 로고를 활용할 수 있어 부가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네. 또 국비 확보가 용이해져서 지질공원 운영비와 해설사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 또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홍보도 쉬워지고 네. 생태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음. 한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 역사, 문화자원과의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되는데요. 네. 이번 경북 동해안 지정은 2023년 6월 유네스코 의향서 제출, 지난해 7월 현장 실사, 지난해 9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에서 일본 교토를 잇는 크루즈 항로 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두 천년 고도를 바다로 잇는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지난 9일 부산 대선 조선소에서 열린 크루즈선 펜스타 미라크로 명명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석희 국회의원, 경주 국회의원이죠. 네.
김 의원은 이 크루즈가 한일 해양 관광의 상징이자 경주와 일본 교토를 잇는 항로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는 이 선박이 향후 경주 포항 영일만항, 일본 마이즈루항, 교토를 잇는 루트로 확대되길 기대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경주에서 포항까지 차량으로 40분, 마이즈루까지 12시간 항해, 교토까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 펜스타 미라클호는 어떤 겁니까? 네, 펜스타 미라클호는 국내 기술로 건조된 대형 크루즈 페리입니다. 네. 여객 35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호텔식 객실과 레스토랑, 수영장, 공연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는데 13일 오사카 엑스포 개막에 맞춰 첫 항해를 시작하며 부산 오사카 정기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네. 김 의원은 경주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 경주와 교토를 잇는 문화관광 항로를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펜스타그룹 김영겸 회장은 일본 근무 시절 교류를 이어온 민간 외교의 주역이라면서 에이펙 이후 경주 시민들과 함께 교토로 떠나는 기적 같은 항해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잇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